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10일 저녁 8시를 지난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2차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폭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건이었는데요. 네, 작년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특검에 대해서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청와대의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이 특감 반원들에게 수사 내용을 파악해보라 라고 지시를 했었고 실제 파악해서 보고를 했었다라는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이렇게 말했네요. 청와대는 제가 경찰청에 찾아가 제 지인이 수사받는 사건을 조회했다라고 하면서 감찰을 했으나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불법 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아니라 청와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어떤 지시가 있었고 어떤 보고가 있었는가? 네, 이렇게 김 전 수사관은 밝혔습니다. 2018년 7월 25일, 시간도 아주 정확히 언급을 했습니다. 오전 11시 11분. 이인걸 특감반장이 저를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 반원 4명에게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언론 기사를 링크를 했었다. 그러니까 카톡과 같은 텔레그램 4명을 불러서 4명의 특감 반원들에게 지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언론 기사를 링크했는데 이 기사 내용은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라는 내용이었다. 자, 60기가 분량의 USB를 드루킹이 특감에 제출했다더라 라고 하는 언론 그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보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감반원 4명에게 이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USB의 대략, 그러니까 특검에 제출한 그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정확히 13분 후인 오전 11시 24분에 박모 특감반원이 바로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USB 제출은 사실이고 USB에 담긴 그 자료 내용은 김경수와 메신저 내용을 포함해, 그러니까 김경수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그 메신저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 댓글 조작 과정상 그 댓글 조작 과정에서 있었던 그 작성되었던 그런 문건들이 USB에 담겨서 제출되었다. 네,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러한 내용들, 자신이 지금 이렇게 말한 지시 내용과 그에 대한 보고 내용, 이 주고받은 모든 내용들이 현재 다 증거로 남아 있다라고 정확히 밝혔습니다. 네, 특감 반장이 반원들에게 지시했던 그 텔레그램 내용, 그리고 보고 내용이 모두 이제 자신의 그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다 제출을 했겠죠. 그 휴대전화를 뭐 포렌식 기법을 동원해서 다 이게 내용을 복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휴대전화에서 이 내용이 모두 복구가 되어서 발견이 됐고, 이 내용, 모든 내용들은 그대로 아주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다. 어디에? 동부지검과 수원지방법원에 완벽히 보존이 되어 있다라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자,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렇게 말했네요. 청와대는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감찰하고 그 사실이 나오지 않자 제가 포렌식에 그러니까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골프와 같은 별건을 감찰해서 나를 해임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들이, 그러니까 청와대 자신들이 지인 사건을 부당하게 알아본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이것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한 것. 김 수사관은 이것이 이제 불법 조회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 불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청와대의 어떤 권한을 넘은 월권 행위,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과연 그것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특검 수사에 어떤 개입한 그런 정황들이 있느냐라는 것은 앞으로 지금 이 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자회견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잘 선택한 이런 대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밝힌 이상 검찰이 이것을 수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발표한 이상 검찰도 이것에 대해서 수사 진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렇게 말했네요.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시킨 사람이, 그러니까 특검 수사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을 청와대가 알아본 이유가 무엇일까? 청와대에서 드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을 가장 궁금했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현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장에 나와 있던 지지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김태우 전 수사관의 이 답에 한 명의 이름을 외쳤죠. 문재인 이렇게 여러 명이 그 앞에서 외치는 거를 봤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그 변호인단뿐만 아니라 정치인분들도, 국회의원도 몇 분 참석을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그리고 안상수 의원이 참석을 했었고, 또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같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또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관성, 이것에 대한 조사가, 이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이 드루킹 사건 외에도 중요한 폭로가 몇 가지 더 있었는데, 몇 가지 폭로된 내용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재수라는 전 금융위원회 국장을 했었던, 지금 현재는 부산광역시의 제2 경제부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비위 행위, 그러니까 비위 행위를 보고했으나 이것이 청와대 지시로 인해서 묵살이 됐다라는 그러한 폭로도 있었는데요.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이 특정 금융기관, 여기서 특정 금융기관은 K자산운용사라고 합니다. 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어떤 특혜성, 압력,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떤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이거 외에도 이것을 포함해서 3건의 비위 행위를 보고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청와대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이 됐고, 오히려 그 감찰을 했었던 감찰 반원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또 폭로를 했습니다. 자, 당시 이 유재수 전 국장은 K자산운용사가 42억 원 상당의 성장사다리 펀드, 사모펀드죠. 사모펀드의 그 운용사로 이 K자산운용사가 선정되도록 우정사업본부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이 비위 행위를 특감반의 어떤 조사로 이런 내용이 드러났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은 금융위원회의 어떤 고위직 간부가 어떤 특정 금융기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우정사업본부에 압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굉장히,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굉장히 큰 비리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김태우 전 수사관이 아니라 동료 수사관이, 그러니까 모 검찰 출신 특감 반원이 이런 제보를 입수해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태우 전 수사관을 포함한 4명의 검찰 출신 특감 반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수기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보를 가지고 온 사람은 저의 바로 앞자리 특감반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특감반장에게 보고해 지휘를 받아보자라는 의견을 냈고, 동료 특감반원은 특감반장의 지휘를 받고 비서관 등 윗선의 결재를 받아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해서 휴대폰을 제출받아 감찰을 했고, 한 달 동안 포렌식 자료 분석을 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휴대폰을 자세히 이제 분석한 결과 이런 비리 행위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보고했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재수 전 그 국장이 세계은행 근무 당시에 뭐 해외 계좌에서 굉장히 공무원 급여로는 누리기 힘든 굉장히 아주 뭐 호사스러운 이런 생활을 뭐 했었다, 이런 환경들이 다수 포착이 됐었고, 뭐 이 외에도 자녀 유학비 송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위 행위가 밝혀져서 그대로 뭐 휴대폰 자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불러서 소환 조사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을 그대로 특감반원이 특감반장에게도 보고했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도 보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유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라고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글쎄요, 그 윗선이 어딜까요? 조국 민정수석일지 아니면 뭐 문재인 대통령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사 의뢰는커녕 징계조차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히려 다른 더 좋은 자리로 옮겼다라는 거죠.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 그리고 부산시 부시장으로 순차적으로 오히려 영전 인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서 당시 김태우 전 수사관은 특감반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이거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서로 했었다라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했던 이 특감반원은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음해성 투서를 받았고, 급기야 2018년 6월경 만 1년도 되지 않아서 김태우 수사관과 함께 원대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즉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이날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그대로 지금 뭐 증거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 또 하나 더 중요한 폭로가 있었는데, 민간인에 대한 사찰 의혹이었습니다. 자, 당시 그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반대했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이 흑산도 공항 건설 찬반 여부를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소속된 민간위원에 대해서 사찰을 했었다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2018년 9월경 이인걸 특감반장과 김태곤 사무관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반대하니 즉시 사표를 받아야 한다, 김은경 장관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쓰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인걸 특감반장은 경찰에서 파견 나온 모 특감반원 2명에게도 같은 내용을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이 김태우 수사관이 쓴 보고서와 합해서 어떤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외에도 흑산도 공항 건설을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그 명단을 가져와 보라. 그래서 명단을 가져갔더니, 자, 이 명단 중에서 이 민간위원들 중에 누가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지를 파악해라 라고 해서 이 리스트에 누가 반대하는 인원들인지 14명, 반대 인원 14명을 파악한 후에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대로 보고를 했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증거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전송을 했었던 그
명단은 그대로 휴대폰에 보관돼 있고 또 검찰도 이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민간인 사찰이 해당이 되겠죠. 어떤 민간 위원들의 어떤 그 성향, 찬반 성향을 알아보고 보고한 것. 근데 이것은 정말 청와대의 직권남용, 불법 민간인 사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폭로한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좀 더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김경수 지사에 대한 그 구속 그리고 판결로 인해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사법부에 정말 연일 사법부를 공격하는 이란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이 폭로로 더불어서 오히려 정말 이 사건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만 연루되어 있는가, 공모자인가, 아니면 더 윗선까지 연루된 의혹이 있는가, 이것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이러한 어떤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욱더 주장이 거세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